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경제 발전에 이어서 오늘은 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겁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순으로, 중간에 타이완도 있네요. 그 순서대로 국가별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아마 지난 시간에 봤던 경제 발전이랑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은 따로따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민주화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길을 겪어왔는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볼 텐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하면서 3번 이상 3선 연임 이상 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 체제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그리고 교수진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장면 정부가 수립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오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죠. 삼성개헌, 10월 유신. 그래서 1970년대 72년인데요. 72년에 이제 10월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1979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11.6 서거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1979년 10월 26일 날 11.6 서거가 있고 나서 한 달 좀 지나서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또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것을 바로 12.12 사태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시 1980년대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촉발되었던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키워드로 보실 거는 광주 지역이라는 거, 광주의 시민군과 이제 계엄군의 대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곧 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5.18 기념일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졌던 전두환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7년 단임의 대통령이 체제가 이어지고 7년 뒤에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달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997년에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료는 여기 1980년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아래 옆에 있는 거는 6월 민주항쟁. 왜 여기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계엄당국 발포명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료들을 꼭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있는 거니까 잘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55년 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 55년 체제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자민당이라고 하죠.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 체제인데 실상은 보수 정당이었던 자민당이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1955년부터 이어졌던 쭉 55년 체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일본이 쭉쭉쭉 1955년부터 1990년대까지 자민당 지배가 계속 되었다. 물론 석유파동도 있었고 로키드 사건 등의 부패 문제로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1980년대까지 괜찮았는데 1990년대 들어오고 나서는 55년 체제가 붕괴되면서 비자민
네, 연립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잠깐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가 2012년 들어서 네,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현재 네, 일본 총리인 아베도 이 자민당 세력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흐름도 여기 선생님이 요거는 학습지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검색을 해서 찾아봤던 거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여기 자민당 나와 있는 거, 그리고 90년대 넘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 93년에 일본 신당 이런 식으로 자민당 체제가 붕괴됐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바로 타이완인데요. 타이완 같은 경우는 우리 타이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네, 국공내전 있었고요.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네, 국민당 세력이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타이완에 들어오고 나서 국민당 일당 지배 체제, 그래서 계엄 통치, 군인을 동원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로 1987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점차 1987년부터 민주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엄령 해제, 복수정당제 도입, 총통직선제 등등의 개혁을 펼치면서 이제 민진당 2000년에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 대표가 바로 천수이벤이라는 총통이 등장했다. 그래서 1987년에 계엄령 해제됐다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대서특필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이어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에서는 어떻게 정치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에 있었던 거, 우리 그 경제 발전에서 보면은 1960년대 대약진 운동,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뤄졌던 대약진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바로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요 나와 있는 문화대혁명은 바로 이 대약진 운동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대약진 운동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실패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패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실패를 하면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그에 대한 부담으로 대중동원운동을 문화대혁명이라고 명명하고 한 건데요. 즉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을 주장을 하면서 내부, 즉 자신들을 추종하는 홍위병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반대파를 제거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소년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홍위병입니다. 홍위병. 네. 홍위병이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 반대파들을 제거하려고, 이 여기 머리 깎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의 과격한 운동, 그래서 크게 사회가 혼란했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거, 이 사료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학습지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사진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홍위병이 있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 개혁개방 정책, 그 덩샤오핑이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일부 도입하고 사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그러면서 점점 개혁개방을 하니까 정치에 대한 개혁개방도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갈등이 터져 나왔던 게 바로 이天安門 사건이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체제도 개혁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중국에서는 무력으로 진압을 했었다라는 게 이 1989년에 있었던天安門 사건. 천안문,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 있는 천안문에 모여서 사람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었고, 그걸 무력으로 진압했던, 여기 보이시죠?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탱크가 오고 있는 그 사진. 굉장히天安門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때 민주화 요구를 하는 시위를 하는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중국의 100만은 소수라고. 그러면서 이걸 무력을 진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소수민족과의 갈등, 물론 티베트 위구르족 있다는 거. 티베트족이랑 위구르족은요, 중국으로 따지면 중국으로 따지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이 이쪽 지역에 있는 게 위구르랑 티베트 지역이었다. 이들이 독립을 요구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북한은요. 북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지금 독재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아야 될 거는 김일성이 내세운 주체사상과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 이 사회주의 헌법을 여러분들이 잘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될 게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1972년 선생님 아까 써놨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죠. 10월 유신이 있었고 10월 유신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독재 체제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비교하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2년에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 사회주의 헌법과 10월 유신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3대 세습은 쭉 이어지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치 발전입니다. 키워드는 정치가 발전을 하는데 일본, 한국,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타이완도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타이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의 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키워드는 민주화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그렇죠. 4.19,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민주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체제? 그렇죠. 55년 체제. 55년 체제와 그리고 자민당. 그 자민당 세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2000년에 민진당 그리고 천수이벤 총통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경제와 연결지어서 하라 그랬죠. 대약진운동 있고 나서 문화대혁명 그리고 나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이어지니까天安문 사건 일어났다. 요 순서대로 쭉 정리를 각각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쓰리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키워드들로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키워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치 지금 한국, 북한, 일본, 중국, 타이완 등등의 여러 정치 발전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이나 메시지로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설명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바이바이.